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1월 7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이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업체들이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파트 2로 편집을 해 봤습니다. 셀트리온 매출이 1조 585억 원으로서 4.7%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어떻게 줄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6.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4.1% 상승했습니다. LG U+플러스 매출이 3.3% 증가했고 영업비용도 똑같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금액상 2.7%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SK케미칼 매출이 6%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영업이익이 1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9% 하락했습니다. TKG 휴캠스 매출이 11% 줄었고 영업비용을 더 줄였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이 늘게 돼 있죠. 영업이익률은 3.8% 상승했습니다. 이게 정밀 항목 개통이라고 그러는데 영업비용이 어떻게 줄였는지 나중에 뭐 원재료 가격이 내렸다든가 또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지누스 매출이 20.3%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했으니까 또 영업비용이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영업이익은 65.4%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3.2% 하락했습니다. 현대홈쇼핑 매출 3.9%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44.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5%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대부분 디프레이션이다, 저성장 구조다 하는 거가 랜덤 샘플에도 팍팍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동제약 매출은 7.4% 감소했고 영업비용 적게 감소했으니까 결국 매출원가가 올랐던 얘기고요. 전년도 500억 적자였는데 조금 줄이긴 했어요. 그 48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0.5%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웅진 싱크빅 매출 싱크빅이 교육 계통이죠. 매출이 6,648억 원으로서 5.3% 감소했고 영업이익 84.9%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4% 하락했습니다. HDC 현대산업 모 산업개발 지주회사 성격인 것 같아요. 매출 4조 3천억 대로서 16.3%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했으니까 영업이익 177.6%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2.8%. 또 돈 버는 데도 나오네요. 휴원스 매출액이 4천억 원대로서 12%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78.7%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4% 상승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으로 나오는데 휴원스라고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보니까 바로 프로당구대에 휴원스배 프로당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상금 많이 내놓고 하고 있는 데인데 이렇게 되면은 휴원스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별도 광고비는 안 하더라도 당구 치는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접 광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광고비 쓰는 거나 그거 스폰서 하는 거나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T 매출 13조 8천억 원대로서 0.5% 증가했어요. 영업비용을 이 1%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영업이익 6.4%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0.5% 하락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영업이익률 7.2%면은 이게 뭐 앉아서 논하는 장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드네요. LX 인터내셔널 매출이 10조 8천억 원대로서 26.3%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했으니까
영업이익 더 56%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2.2%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역업만이 아니고 뭐 딴 것도 좀 하는 모양이에요. 어, 이 매매 수수료율만 받으면은 그 적자가 나기 어려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GS 리테일 우리 그 편의점 1위 메이커 1위 업체죠. 매출이 8조 7천억 원대로서 4.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이 3.7%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69.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1.2% 상승했습니다. 그 소매 가격들을 많이 올려서 그럴까요? 그런 모양이죠. 산화페인트 공업 매출 2.9%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더 줄였어요. 원료 가격이 내려갔을까요? 영업이익 33.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 1.4% 상승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백화점 안 좋겠죠? 매출 3조 원대네요. 10.5%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더 낮게 감소했으니까 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일 거고 영업이익이 17.8%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0.6% 하락했습니다. 이노션 현대계열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고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1조 4천억 원대로서 19.2% 증가했습니다만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16.4% 증가하는 했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0.2% 하락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이 정도면 안정적인 그런 수요가 있다, 광고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대계열 거 뭐 다 해준다면요, 뭐 돌아갈 수 있겠죠. 코롱 플라스틱 매출이 9.7% 감소했는데 영업비용 적게 감소했으니까 영업이익 26.4%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1.7% 하락했습니다. 롯데 렌탈 매출이 2조 원대나 되네요. 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더 많이 증가해가지고 어, 아니 영업이익은 3.3% 증가했어요. 영업 비용이 0.1포인트만 작게 그 증가하는 바람에 그래서 영업이익률 0.1% 상승했습니다. 크래프톤 매출이 1조 3,760억 원대로서 0.3%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더 늘었죠. 2.3%. 그래서 영업이익 3.5%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4% 하락했습니다. 자, 이게 뭐 크래프톤이 제가 알기로는 게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자,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남는 1.4% 내려가는 거는 뭐 그냥 어떤 조그만 편차에 불과할 정도 같아요. 43.9%가 영업이익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100원 팔면은 44원 남는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항공우주 뭐 전투기 개발하냐고 고생 많습니다만은 그냥 영업이익률만 얘기하면 5.4%에서 4% 1.4% 하락했어요. 국산 전투기 개발하냐고 고생은 많지만은 현실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투기도 팔아먹어야 돈을 벌 텐데. SKD&D 매출 2.6%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무려 40.2%나 어떻게 감소시키죠? 이런 회사일수록 분석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 폭의 차이가 날 때는 요건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돈 버는 이 길일 수도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무려 153.2%나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 32.1%는 큰 폭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녹아났는지 알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나토 여행 회사죠. 아우, 영업 매출이 324.4% 다시 이제 우리가 외국에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업비용 74.8%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전년도 852억 적자에서 228억 원 흑자를 봤습니다. 영업이익률 무려 131.6% 상승했습니다. 뭐
이 여행업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그동안에 속된 말로 뭐 힘들었을 테니까. KCC 글라스 매출이 1조 2천억 원대인데 22.3%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더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25.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3.6% 하락했습니다. 저 자동차 유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그 납품 단가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요즘에 그 현대식 건물은 다 유리 벽체로 하는데 요게 그 자외선 차단해서 햇빛이 비치더라도 온도가 안 올라간다며요. 어, 그런 건데 그런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 제품 믹스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SK 렌터카 그 차 빌려주는 건가요? 매출이 1조 원대로서 14.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 18.6%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0.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뭐 주로 그 이렇게 편집을 해 봤는데 요거보다는 요것도 좋지만은 오늘 그 일본 뉴스에서 비아이스 규제로 일본 경제 약화에 성공한 미국. 이제 일본이 반격할 차례다. 공격적인 제목으로 야마자키 요세라는 사람이 JB 프레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엄청 길어가지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서 편집을 해 봤습니다만은 요거를 제가 일일이 읽는다는 것도 좀 무의미하지만은 제가 좀 압축한 부분도 있고요. 그랬는데 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도달했는지 프라자 합의 때문에 왜 엮여 들어가게 됐는지 그런 원인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결해 나가는데 그때 이제 미국채를 많이 사게 되면서 국민저축과 그 연금 이런 게 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서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면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한다는 게 이제 일본이 반격할 때다 하니까 이런 제목을 쓰는 것 자체가 일본 내 극우파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극우가 너무 득세해도 안 좋은 거예요. 그 일본 쪽 입장에서는 굵은 글씨 중심으로만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물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기술과 기술자인데 사실 일본이 이게 세계 1위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인터넷도 그 보조일 뿐이지 자기네가 뭐 인터넷이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세계 1위다.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세계 제일의 연기금을 가지고 있고 32년 세계 제일의 대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 미국 국채도 왕창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대한 국민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게 잠든 채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 대외 순자산이면 이자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뭐, 꼭 그, 이 채권이 아니고 어디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 그 배당금 들어오는 것도 꽤 많을 거고. 근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세계 기업을 차례차례 탄생시키자. 이런 얘기 같아요. 금융자산 2천조 엔, 벤처 투자 연간 5천억 원엔, 일본의 국민 금융자산은 2천조 엔이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980년대까지 일본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일본 특유의 주거은행 은행에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 흉내내서 잘 따라갔었다는 거. 이게 일본 거 흉내낸 거군요. 주거은행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가 IMF 때 그거 없어졌습니다. 일본은 프라자 때 없어진 거죠. 어, 그렇게 됐는데 가진 것, 익숙함 이런 것들이 거품이 창출이 됐었다. 여기에 이제 그런 거품이 일어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내내 주식도 토지도 폭등했고 보유 기업들의 담보 가치는 오르고 점점 주거래 은행이 빌려준다 이런 얘기인데 더 나아가 주식이나 땅을 사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럼 또 빌려주고 또 산다. 그래서 거품 경제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새끼들 너무하네. 소련이 해체돼 가지고 이제 좀 자기네가 살만하니까 일본이 이제 대드네. 자기가 세계 제일이 되겠다고. 그래서 일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BIS 규제라는 것을 생각해냈고, 미국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 규제다. 왜냐? 그러면 이 분업화가 은행이 잘 돼 있어가지고 BIS 규제 하더라도 외국 투자하고 뭐 이런 그 골드만삭스 뭐 이런 골드만삭스인가 이런 데는 전혀 그 발목을 안 잡히게 된다. 근데 일본은 잡혔다 이게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표현이 있습니다. BIC 규제에 따르면 은행은 이런 거를 지켜라. 1번, 2번, 3번, 4번을. 그래서 주거래 은행 시스템의 코어 컴비텐스에 의해 가지고 뭐 이런 거가 되어 왔었는데 자관 이 프라자 합의로 해가지고 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국채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채를 일본은행에서 사게 하자라는 전략에 휘말려 돌아갔다. 그래서 자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순자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국채를 이제 돌려도 하면은 미국이 아니 우리 이자만 받고는 왜 갑자기 이제 이자만 받고는 안 되겠다. 그냥 원금 갚아주소. 이렇게 만약 일본이 나오면은 그날로 일본 멸망의 길로 갑니다. 어,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 미국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조건이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되면 그게 가능하다 이게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 화면을 정지해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 그 적자 국채 발행 의도와도 BRC 규제는 맞아 떨어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깨비 껍질이 벗겨진 BIS 규제 그때 30년 전에는 여기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미국의 그 돈놀이하는 그 유대인 머릿속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겠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자관 그래가지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쭉 왔는데 중국도 이제 가고 있는 중이고 하니까 21세기형 주거래은행을 우리가 복원하자. 그래서 메인뱅크에서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상업은행원, 어드보저리, IT 매니지먼트 등 전문성이 높은 인재가 각 사업체를 통괄하게 하자. 아, 21세기형 메인뱅크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세력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뭐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손잡이 인재라고 그러는데 키맨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 금융권에서 더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데서는 자산 운영 경험과 실적이 없는 자산 운영 조직의 경영자는 논외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두 가지 개혁, 연금 운영 개혁과 21세기형 주거래 은행을 자동차 양바퀴처럼 한다고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세계 1위의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세계 패권을 갖겠다는 얘기야? 중국이 그러다가 망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해 보는 게 중국의 약화가 더 진행된 다음 수를 주장하는 것인가? 세계 최대 제조 강국은 중국이 내세웠던 것 2050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한 6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못 참지. 이 죽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자기네들도 부채도 많으면서. 그래도 세계 패권은 안 놓겠다는 건데.
미국의 일본의 누르는 다음 한수. 전에는 프라자 합의로 BIS 뭐 규제라는 용어로 지금 이 저자는 썼습니다마는 그 리포트는 그 다음에는 뭘로 죽일까? 현재 중국도 사실은 미국 금리를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역 규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이 자기가 내상을 입으면서도 나는 약간의 내상만 입지 너는 허리가 끊기는 상처를 받을 거야. 중국 보고. 그거 알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내세워서 계속해서 그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지만 중국을 더 죽이려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난 7%까지 올라간다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7%까지 올리는데 어, 목표 자체를 세계 1위면 죽음이고 세계 2위로 안전히 미국 그 따까리로 낚겠다. 그러면은 일본은 생존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글을 쓸 수 있는 한국은 이만한 지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극우주의자는 없는가? 어, 국수주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나요? 우리나라는 그런 아니 우리나라 사람 보고 저지르는 거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못 저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면서 일본 애들이 뭐 현재로서는 미국하고 짝짝강하고 가지만은 그 옛날 그 이 미국하고 맞다이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 맞다이 뜨자고 그러는데 태평양 전쟁을 한 전쟁 국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이 극우적인 정신이 면면이 내려오는 그런 부류도 있을 거라 말이죠. 온갖 지식으로 중무장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꼭 우리는 극우주의자를 제가 그 바란다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허구날 친중 뭐 이따위 친미 친일 이따위만 얘기하는 그 노예 같은 그 근성 소장농 같은 수준 이런 거 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 국회의원 놈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적어도 이게 방향이 옳든 그러든 간에 자 이젠 우리가 미국을 이제는 도전할 때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본한테 우리가 도전해서 지금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 맨날 새우등 이런 이따위 얘기뿐이 못하고 새우등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한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새우 이런 거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는 거로 파트 2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